우리의 신앙과 자녀 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하브루타로 행복한 인생. 안녕하세요. 하브루타로 행복한 인생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김진현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케난 선교사님을 모시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다면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런 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현상이 어떠한 현상이 생기며 또 우리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상상을 해보고요. 또 어떻게 이걸 준비하면 됩니까? 이것이 던져주는 의미가 뭡니까?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케난 선교사님을 다시 모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케난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처음 듣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또 부탁드립니다. 네, 제 이름은 켄안이고요. 자비랑 선교사로서 지금 저는 원래 그 IT 쪽에 이제 한 30년 정도 있었던 IT 전문가입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그 글로벌 미디어 앤 IT라는 선교단체를 창립을 해서 지금 14년째 어떻게 미디어와 IT를 사용해서 우리가 선교사역, 하나님의 그 사역에 유용하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은 인공지능과 로봇, 3D 프린터,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돼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일자리들을 이 인공지능이 흡수해 간다. 그래서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물론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또 반면에 새로 생기는 직업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나누다가 마쳤습니다. 그 없어질 직업이 어떤 직업들이 있고 또 새로 생겨날 직업들은 어떤 직업들이 있을까요? 네, 직업에 대한 전망은 지금 여러 곳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도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요. 뭐 예일대라든지 스탠포드 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그 믿을 만한 그 기관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제 얘기가 전망이 되는 것은 산업용 로봇 한 대가 6명의 일자리를 뺏어갈 것이다. 사실 일자리를 뺏어가는 것은 이제 그 기계화가 되는 것과 이제 로봇, 인공지능으로 이제 대체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시간당 $20 미만의 직업이 사라질 가능성은 83%로 보고 있고요. $20에서 $40 사이는 31%, $40 정도 되는 것은 한 4%. 그러니까 주로 이제 단순 반복 직업을 이제 하는 그런 직종들이 많이 이제 영향을 보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운전하고 관련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사무직이더라도 그 전화 받는 그 직업, 전화 받는 그런 직업들은 다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자동 응답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네, 지금도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전화를 걸면은 뭐 몇 번을 누르고 뭐 네. 어디를 뭐 몇 번을 눌러를 하는데 정말 그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거 사람이 받으면 좀 바로 바꿔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기계는 바로 바꿔주세요가 안 되잖아요. 네. 반드시 그걸 입력하지 않으면 안 넘어가고, 또 은행 같은데 크레딧 카드 이런 데는 자기 크레딧 번호 안 넣으면 안 넘어가고, 그런 시대가 오면은 기업주 입장에서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불편해질 수도 있겠네요. 예, 그 콜센터 그 상담원이 이제 가장 없어질 직종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채팅을 도와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채팅을 해서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에 하면은 채팅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그 채팅이 이제 그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세포라라든지 노스페이스라든지 이런 데 커스터머 서비스에 가면은 인공지능으로 서서히 바꾸고 있습니다. 그 채팅하는 당사자가 인공지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아니고요. 앞으로요. 예. 앞으로 그 사람보다가 오히려 더 잘 서비스를 빨리 찾아가지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이제 그것을 또 이렇게 튜링 테스트라고 테스트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얼마나 사람처럼 보이느냐를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흥미있는데 튜링 테스트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게 이제 그 인공지능이 얼마나 사람처럼 보이느냐, 이제 심판관을 이렇게 그 젖지를 놓고선요, 실제로 이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심판관들이 답변하는 것이 실제로 사람으로 보였는지 하는 것을 이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걸 평가했을 때 인공지능이
실제 사람처럼 보였다고 이렇게 나오는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튜링 테스트를 통해서 뭐 우리가 전화를 하든지 채팅을 해도 이게 진짜 사람인지 기계하고 하는지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그런 기계를 그렇죠. 만들어 간다. 지금 그런 말씀 아니에요? 네, 그럼요. 그거 몇 년 안에 나옵니다. 이미 이제 일부는 나와 있는 데도 있고요. 물론 그 상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암 환자가 예를 들어서 암 환자 그 자기의 그 병 진행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했을 때 지금 현재 닥터하고 뭐 이렇게 통화하거나 이게 연결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가도 또 몇 분 얘기 못 하고 나오죠. 그 다음 네. 사람이 밀려 있어서. 근데 그 인공지능하고 하게 되면요, 훨씬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항상 자기가 원할 때 줄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뭐. 24시간이죠. 새벽 2시에도 접속에 들어가서 뭐 접속도 아니겠습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 알렉사라든지 뭐 네. 그런 닥터 식입니다. 불러달라 이렇게 예.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예, 그런 할수 식입니다.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암에 대한 그 카운셀링은요, 이미 그 IBM 왓슨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들 교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애들도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사실 어려운 거 물으면 이제 부모들이 대답하기도 곤란하고 뭐 어려운 거 뭐 이제 모르고 이제 그러는데 IBM 왓슨이 벌써 애들 교육용으로 그런 걸 다 답변해주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이제 인공지능하고 이제 친해지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알렉사 말씀하셨는데 알렉사가 훨씬 더 좋아져 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상담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인공지능과 친해지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어린아이들에게 주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네. 어린아이들에게 주면은 이게 정서 발달에 좀 좋지 않다. 어릴 때는 뭐 이렇게 물건도 만지고 레고 블록도 쌓고 부딪혀 보면서 아 이건 딱딱한 부딪히면 멍이 드는구나 이런 것도 알고 이건 뜨겁네. 뭐 이렇게 흙도 만져서 이렇게 뭐 기린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네. 하면서 사람이 오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인 교육을 하라. 근데 그게 반대로 거꾸로 스마트폰이 먼저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대체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데 혹시 인공지능을 너무 어려서부터 인공지능과 친해졌을 때 네.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분명히 있죠. 아주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이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갖고 놀았. 이런 세대를 젠 G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Z. 알파벳의 제일 마지막 글자 네, G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미국 그 큰 회사에서는요, 이 젠 Z 세대를 잡기 위해서 마케팅을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젠 G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마케팅에 쓰기 위해서.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갖고 놀았기 때문에 디바이스에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기기 갖고 노는 걸 좋아하고요. 그런 거를 또 창의적으로 막 이런 거 저런 거 개발을 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요, 상당히 그 창의성이 있고 다민족하고 어울리는 이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 결혼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대합니다. 하나의 그 인간의 특성으로 봤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 젠즈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인공지능 세대가 되면요, 사실은 젠 Z 그 다음 세대는 또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G가 마지막 글자라서 그 다음 세대 이름 짓기가 좀 곤하네요. 또 있겠죠. Next G 그러든지. GG가 나온다든지, 아, GG가 뭐 GGG로 이렇게 가면 되니까요. 뭐 이름 짓는 건 문제가 아닌데 네. 이제 거기에다가 뭐 G 세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플러스 젠지 플러스 이제 인공지능 세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특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야 그래야 이제 교회의 미래가 있는데 사실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제가 이제 강의에서 많이 그런 것들을 네, 아주 강조하고 그 있고요. 저기 좋은 강의를 하고 계시고 좋은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인 것 같아요. 혼자 하시긴 이게 너무 벅차서 네. 누가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진 분들이 같이 모여서 네. 서로 네트워킹하면서 무슨 포럼 형식으로 하든지 해서 이것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연구해 나가고 네. 예,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과학기술 포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기술 포럼 이왕 말씀 나온 김에 간단하게 좀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지금 사실 이제 제가 뭐 시간상 전혀 이게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그 혁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고 모르고 있어서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의식주 생활뿐만이 아니고 문화생활, 그 다음에 의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좀 준비를 해야 이게 희망이 있는 거지. 너무 이렇게 무방비로 있으면 세상에 완전히 점령당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점은 잘 활용을 하고 또 나쁜 거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 변화들이 이렇게 미래에 올 것인지 그런 것을 알리고 준비하는 의미에서 또 책도 출판을 하고 이제 이렇게 과학기술 그 포럼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하던 이야기, 지난주부터 이어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미래 직업이, 뭐 미래라 그러는 게 이상합니다. 이제 몇 년 뒤의 일인데, 몇 년 뒤에 직업이 어떤 직업들이 없어지고, 어떤 직업들이 새로 생기고, 그럼 이 시점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뭐 그런 것을 좀 이제 이번 시간에 좀 나누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단순 반복 직업,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해놓을 수 있는 직업들은 없어지거나 줄어든다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세무회계사도 그 범주에 속합니다. 회계 담당하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가지고 올 수 있고, 공장에서 어떤 단순 조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계 자동화로 인해 가지고 단순 조립하는 게 이제 많이 없어질 수 있고요. 자율주행차로 인해서 택시 기사라든지 이렇게 이제 운전하고 관련된 직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의사, 약사도 영향권 안에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이 약을 이제 조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 중에서도 수술 의사가 아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판독을 한다든지 좀 이제 어떤 단순한 그런 병을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고요. 변호사 중에서도요, 변호사가 사실은 지금 IBM 왓슨이요, 문서를 수백만 건을 순식간에 해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봤듯이 그 헌법재판에 뭐 수십만 페이지의 그런 그 문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은 순식간에 읽고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물론 법정에서 다투는 그런 변호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간단한 그런 변호사. 자료를 이제 기록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읽고 분석하고 이런 직업은 이제 인공지능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뭐 판사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네. 뭐 수십만 페이지가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료를. 네. 그거 다 읽어보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다 읽었는지. 근데 인공지능은 다 읽는다는 거죠.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기 때문에 네. 방대한 내용의 자료를 읽고 판단하고 하는 것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 네. 판사직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은요. 지금 그 병원에서 그 IBM 왓슨을 뭐 엄청나게 지금 많이 도입을 하듯이 이 암 진단에 대한 그 정확도가요 99%입니다. 와, IBM 왓슨이요. 사람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되고 사람 의사가 거기에 이제 개입이 되는 경우는 그 환자의 어떤 상태, 뭐 경제 상태라든지 의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왓슨이 가져다 주는 그 처방 방법하고 이제 환자의 상태를 비교를 해서 이제 최적의 상태를 해주는 역할이 이제 그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판결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그 상당한 그 보조 역할을 이제 그 인공지능이 해줄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이 전 분야에 걸쳐서 그게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그 일자리를 뺏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이제 대비를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의사 부분에서 네.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어떤 희귀병이 발견됐다. 그럼 그것을 여기 이제 똑같은 사람이 우리 미국에 발생이 됐어요. 네. 근데 그쪽에서 치료 방법을 알았어요. 네. 근데 네트워킹이 안 돼가지고 네. 그 정보를 입수하지를 못해가지고 이 사람을 치료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네.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왓슨은 네. 전 세계 걸 다 통합해가지고 정보를 다 가지니까 여기서 치료됐던 사람은 여기서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어딘가에는 발표가 될 거 아니겠어요. 뭐 의학 저널에 발표가 되든지 뭐 논문으로 발표가 되든지 그런 사례들이. 근데 사람은 그거를 읽어보고 그런 뉴스를 접하기 전까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그 저널들을 쏟아져 나오는 그 의학 정보가 네. 얼마만큼 됩니까 하루에? 하루에 122개의 논문이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엄청난 양. 각 분야에서. 그 사람이 혼자가 다 읽을 수가 없죠. 한 편 읽을 수도 없는데. 읽을 수가 없죠. 그리고 20편을 하루에 어떻게? 사람 의사는 바쁘지 않습니까? 사람 진료하고 병원에서 일 보느라고. 밤엔 자야 돼요. 예.
하면 자야 되죠. 그렇지만 인공지능은 자질 않습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하루에 나오는 122개의 저널과 그런 기사들을 인공지능은 다 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의사는 한 개 읽기도 힘든데 읽었다 하더라도 또 또 적용하려면 잊어버리죠 또.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공지능의 이런 그 스마트한 점을 아마 사람은 못 따라갈 것입니다. 예, 그 방대한 정보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 게 시대가 이제 온 것이죠. 같이 살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인공지능이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람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고, 어디까지나 인공지능은 사람을 보조하는 역할이지 사람 위에서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보조하지만 네. 이 인공지능이 나중에 그 슈퍼 인텔리전스로 간다든지 네. 슈퍼 지능으로 간다든지 네. 또 자아 개념을 가져가지고 네. 자아 개념을 갖게 되면 이제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고 네. 인간이 우리의 적이다. 그래서 인간을 피해라, 조심해라. 자기들끼리 네트워킹해서 인간 앞에서는 잘하는 척해. 없을 때 우리끼리 하자.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인간과 대립할 수도 있잖아요. 네. 왜 우리한테 자꾸 시키기만 해야? 우리도 좀 쉬게 놔둬.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그럼 인간과의 이제 전쟁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아직 보조 기능인데 앞으로 이제 공상과학 영화처럼 SF 영화처럼 이것이 자아 개념을 가지고 인간 세계를 지배하려고 든다든지 인간과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인간과 무슨 사랑에 빠진다든지 뭐 그런 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염려를 해가지고 사실은 인공지능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윤리 규범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 아실로프 3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 때 이제 3원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절대로 사람을 해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원칙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람의 명령을 잘 따라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원칙은 사람의 명령을 잘 따르더라도 사람을 해할 목적의 명령을 따르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그 세 가지 원칙을 정확하게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데서 이제 그 킬러 스위치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인공지능이 막 사람을 대적하려고 어택을 하려고 해도 킬러 스위치 하나 누르면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그 킬러 스위치까지 이제 논의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좀 이제 너무 이제 앞쪽의 얘기고요. 스티브 호킹 박사 같은 분은 사실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공지능 과학자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안 생기기 위해서 굉장히 그 윤리 원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을까? 율법을 주셨을까? 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왜 또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랬을까? 안식일을 왜 지키라 그랬을까? 이런 것을 그 10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지금 우리 캐난 선교사님 보니까 막힘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각본을 안 가지고 지금 그냥 막 하는데도 그냥 나와요. 그 무슨 세 가지 원칙, 네. 무슨 세 가지 원칙이라고 그랬습니까? 아실로프라고 해서 옛날에 세운 원칙입니다. 사실. 네, 아실로프 세 가지 원칙. 이것이 이제 그 율법으로 말하면 아주 기초적인 이제 율법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그것을 보면서 야, 이 인공지능을 뭐 킬러 스위치를 만든다 이러는데,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제 자기 보호 기능을 하게 되면요, 이제 기계에서 킬러 스위치를 무력화시킨다든지 그 부분에 전원을 끌어놓는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깡통 그 로봇, 그 깡통 로봇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지금 인공지능으로 개량된 로봇은 사람들보다 동작도 빠르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배우고, 사람은 잠도 자야 되고 휴식도 해야 되는데 얘는 24시간 배울 수 있으니까요. 이 슈퍼 인텔리전스가 나오면 결국 사람들은 너무 미련하다, 깨닫는 게 늦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제 자아 개념을 갖게 되면서 무시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우리 죽이려고 킬러 스위치 만들어놨어. 너도 그 가지고 있잖아. 그거 무력화시켜. 그거 전원을 끊어버려 아예. 그리고 새로 용접을 해가지고 아예 암만 눌러도 안 되게 해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그까지 기계 코드 싹 뽑아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제는 코드 못 뽑죠. 이제는 뭐 배럴이가 따를 일도 없고, 예를 들어서 태양 전지판을 가진 인공지능이 있다, 로봇이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전원을 끄겠어요? 지금 태양 전지판을 단 그 비행기가 세계 일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계가 망가지지 않는 한 반영구적으로 작동하는
이제 로봇이 나올 텐데 틀림없이 코드를 뺄 수가 없죠, 그거는. 그 다음에 그 킬러 스위치를 끊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 하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처럼 불순종하는 자는 끊쳐지리라. 뭐 이런 강한 윤리적인 어떤 율법적인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사람이 아니죠. 그 인공지능 로봇에게 심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인간이 크게 당할 수도 있겠다. 그런 네. 생각도 해봅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의 사역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의 사역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에게 좋은 인풋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 과학자들이 이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뭐 처음부터 뭐 다 잘 알고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기본적인 그런 것을 이제 넣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넣어줄 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뭐 탈무드에 대한 거라든지 이솝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넣어줘야 거기서 이제 좋은 결정을 내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크리스찬의 미래 사역이 이제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그 터미네이터를 너무 열심히 보셔가지고 이제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터미네이터 그것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양심, 네, 인공지능에게 양심이 없으면 사람 죽여도 하나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요. 사람을 죽였는데 불쌍한 생각도 없고, 사람이 지금 아파가지고 막 죽어간다고 막 비명을 질려도 우리 그 사이코패스가 네, 웃으면서 사람을 죽인대잖아요. 네, 피해자는 지금 고통 중에 죽어가는데도 웃는대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양심도 없고 느낌도 없고 이러면 이게 나중에 참 큰 문제가 되겠다. 예, 그래서 스티브 호킹 같은 사람은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반대한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100년 정도 지나면 인간이 잘못하면 네. 멸종될 수도 있겠다. 네. 이제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의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우리 일상생활에 뭐 잡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공지능의 미래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되고 우리가 그걸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 이 잡 얘기가 자꾸 뒤로 밀리는데요. 네. 그럼 새로 생기는 잡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새로 생겨나는 그 일자도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하면요, 굉장히 큰 그 이익을 볼 수 있고요. IT라든지 이런 테크놀로지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사실은 이 빅데이터가 굉장히 전망이 좋은 직업입니다. 이 빅데이터 분석하는 거. 저는 이거를 젊은 청년들한테 꼭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많이 권유를 하는데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데이터 엔지니어로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이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3D 프린팅 관련된 일이라든지, 또 드론 운항에 관련된 거라든지, 그 다음에 로봇 개발하는 건 물론 굉장히 그 중요한 직업이겠죠. 뭐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새로 이제 생겨나는 직업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인공지능 얘기를 이제 계속을 했는데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지 구글 딥마인드에서 원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알파고 개발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IBM에서 이제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이제 이런 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이런 큰 회사에서 그 원천 기술을 무료로 쓰라고 다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API로 이렇게 형태로 내놔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그 앱을 만들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냐에 따라서 이 원천 기술을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TensorFlow라고 TensorFlow TensorFlow라고 딥마인드에서 만드는 그 인공지능에 대한 원천 기술을 이렇게 API로 제공해 준 데가 있습니다. 쉽게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어떤 일본의 19살 먹은 청년이 부모가 오이 그 농장을 합니다. 오이 농장에서 수만 개, 수십만 개의 오이가 나오는데 그 오이의 그 사이즈가 다 틀리답니다. 조그만 것도 있고 조금 중간 사이즈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근데 그 사이즈에 따라 가격이 틀리답니다. 그것을 다 분류를 해서 이렇게 팩을 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달리 매겨가지고 근데 그것을 분류하는 작업이 일주일 이상 걸린답니다. 그 오이를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가 있을 테니까 분류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19살 먹은 일본 청년이 구글의 그 원천 기술, 텐설플로우에서 그 원천 기술을 받아다가 그거를 가지고 개발을 해서 거기다가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오이가 자동으로 분류되게끔, 뭐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다 분류되게끔 하는 그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글이나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원천 기술을 다 이용해서 얼마든지 쓰라고 그렇게 내놨습니다. 무료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개발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그렇죠. 개인이 그러나 그것을 활용해서 창의적으로 얼마든지 예. 우리 생활에 우리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가 있다. 네. 예, 그런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Augmented Reality라고 증강현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는 언급을 이제 안 했는데 시간상 증강현실을 이용한 그 비즈니스가 앞으로 엄청나게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네. 다음번에 또 기회에 한번 증강현실하고 가상현실 네. 예, 또 말씀을 하는 그 주제도 굉장히 흥미있을 것 같아요. 엄청 예. 제가 여기서 다루는 건 정말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예,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니까 얼마나 이 흥미롭고 얼마나 새롭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사실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방송 시간에 이걸 다 내보낼 수도 없고 섞어가면서 여러분 또 이렇게 또 이거 했다가 또 다른 하브루타 다른 거 했다가 이렇게 이제 가는데요. 여러분 그 흥미를 가지시고 이 하브루타로 행복한 인생 이것을 계속 들으시면 여러분 굉장히 생활에 유익한 그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고요. 하브루타식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두뇌가 개발되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부부간의 대화가 회복이 되고요. 교회 교육이 바뀝니다. 학교 교육이 바뀌고요. 예,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고 다음 시간에도 더 새롭고 더 흥미있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AM 1190 미주복음방송 하브루타로 행복한 인생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웹사이트 igbc.net이나 모바일 앱 미주복음방송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하브루타로 행복한 인생을 검색하시면 지금까지 방송한 모든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연락하실 분은 714-519-9327 714-519-9327로 전화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This child that you've delivered will soon deliver you.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ill give sight to a blind man?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ill calm a storm with his hand?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has walked where angels trod? When you've kissed your little baby, then you've kissed the face of God. Mary, did you know Mary, did you know the blind will see, the deaf will hear, the dead will live again, the lame will leap, the dumb will speak, the praises of the Lamb.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is Lord of all creation?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ill one day rule the nations?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is heaven's perfect lamb? The sleeping child you're holding is the great